대법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투척한 김성일 창원시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15개월 된 아이가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교통시설물이나 주의 표시가 미흡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에 도청 전 현직 감사실 직원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 의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달걀을 던진 김성일 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재판을 받아온 김성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의회 내 폭력으로 임기도중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선고 전인 지난 7일 창원시 의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계란을 던져 의원직이 상실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의 영달이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폭력으로 무시했다며 무겁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야구장 입지를 진해구에서 마산 회원구로 옮겨 김 의원에게 달걀을 맞은 안상수 창원시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함안 마리산 고분군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정비를 맡은 업체가 중장비 진입로를 만든다며 고분군 사이로 길을 낸 것인데요. 관리부서가 있는 함안군청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고분 사이로 자동차 2대가 나란히 다닐 만한 길이 생겼습니다. 고분 바로 옆에는 중장비가 다닌 흔적이 선명하고 주변에는 잡목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분군에서 축구장 1개 넓이가 파헤쳐졌습니다. 함안군이 정비 사업을 맡긴 업체가 무단으로 중장비를 쓰면서 고분군을 망가뜨린 겁니다. 대형 굴삭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분 가장자리 2m 정도가 잘려나갔습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돌무덤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2기 정도가 확인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지형적인 훼손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함안군청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 함안군이 문화재 훼손을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에 10m도 안 떨어진 그 상까지도 포크레인이 진입을 하고 또 더더욱이 문화관광가장 자리 있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몰랐다 하는 것인지. 뒤늦게 사실을 한 함안군은 해당 업체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에서 좀 저희들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고분군 훼손 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15개월 된 아이가 차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길은 법적으로 도로가 아니다 보니 교통시설물이나 주의 표시가 미흡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입니다. 오후 5시쯤 아파트 주민이 몰던 SUV 차량에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치인 겁니다. 운전자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 순간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정차해 있는 상태였고 그 왼쪽에 아기가 누워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가해 차량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포착된 것으로 미뤄 경찰은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6월 진주와 창원에서 각각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단지 내 주차 차량이나 조경수, 시설물 등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것도 사고의 큰 원인이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도 문제입니다. 한 자치단체가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 69%에 이르렀습니다. 보호자 역시 아파트 단지 안을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여기고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 시설들이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자의 전문성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 안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이 급식 감사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가 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경남도청의 감사관실 직원들을 대거 투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경남도의회 1층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경남교육청에서 제출한 급식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차출됐습니다. 차출된 10명은 경남도청 감사관실에 근무하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아니라 홍준표 지사로부터 파견받은 사람들이 경상남도 감사를 지금 교육청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보조 인력이 필요했고 외부 전문가 영입이 어려워 경남도청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파견돼야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 현직 감사관실에 근무했던 그 분들이 오는 것이 오히려 이 조사 활동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10여 차례 조사 특위를 운영하면서 도청 직원을 보조 인력으로 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을 행정사무조사하는데 도에서 인력을 그것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10명씩이나 발령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이해하기 힘든. 여기다 해당 도청 직원들을 도의회로 발령을 내면서 사무처 정원이 초과되면서 경상남도 정원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남해안 수산물이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손꼽히는 홍콩 수산물 박람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지에서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유의 신선한 향이 일품인 멍게가 먹음직스러운 초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쫀득한 바다장어는 주방장의 손끝에서 바삭한 튀김구이로 재탄생합니다. 남해안 수산물의 생소한 맛과 향에 외국 바이어들도 금세 매료됩니다. 好好味，呢個耳脆地嘅，有啲甜。 홍콩 수산물 박람회는 해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등 31개국 바이어 8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이어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 아시아권 최고의 수산물 박람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통영 지역 7개 수협 4개 업체가 참가해 청정 남해안의 수산물을 각국에 선보였습니다. 수출량이 많지 않았던 유럽 바이어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Very interesting by the approach of a tea bag packaging, possibility for exporting to the French market or the European market in general.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국 FDA 지정해 여긴 남해안의 위생관리 현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수산식품의 그 트렌드를 파악하고 앞으로 많은 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천연조미료 50만 달러 수출 계약 등 모두 50여 건의 수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확보된 경상남도의 내년 국비가 사상 최대인 3조 9,88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남과 관련한 국고 예산은 올해보다 1,460억 원, 3.8%가 증가한 3조 9,8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 마산 로봇랜드, 재해위험지구 정비, 역류와 보육료 등입니다.
하동군의 한 농협에서 농산물 거래를 하며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경찰이 해당 농협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협은 판매 담당 직원 48살 김모 씨 등 4명을 유통업체에서 농산물 외상 거래를 하며 53억 원 상당의 손실을 낸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 조성 사업의 인가 취소 책임을 놓고 사업자와 김해 씨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주식회사 로기는 김해 씨가 지난달 말 사업 인가를 취소했다며 김해 씨가 특정 업체의 이익을 고려한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 씨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내린 결정이며 특혜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주 탐사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센터가 진주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사천시가 항공우주연구개발 교육기관 설치를 위해 터를 조성하고 있는 데다 카이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탐사 연구개발센터는 사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는 대전으로 예정됐던 우주탐사 연구개발센터를 진주시가 유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재정 자립도는 매년 떨어지고 채무액은 갈수록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재정 자립도는 통합 원년인 지난 2010년 47.78%에서 2012년 44.32%, 지난해에는 38.03%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액은 2010년 1,800여억 원에서 지난해 2,200여억 원으로 늘었고 1인당 채무액도 16만 8천 원에서 21만 3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